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카이가 엊그제부터 드라이런을 시작으로 섬 일부를 재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개방폭을 좀 더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6개월의 폐쇄 기간 동안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됐고 지금도 공사 마무리가 다 안 된 곳들도 많은데요.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새롭게 맞이하게 될 보라카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보라카이와 더불어서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죠. 태국의 피피섬이 무기한 폐쇄 조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섬 폐쇄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자연에게도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OFW, 해외 송금액에 대한 뉴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굉장히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과거 한때 그런 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바로 필리피노 해외 노동자, OFW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필리핀은 자국의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필리핀의 국내 총생산 GDP의 10%를 차지하는 나라죠. 수십 년간 이런 경제 구조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고 그들을 위한 정책들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들이 벌어들여온 외화들이 필리핀 경제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올라와서 이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송금된 해외 송금액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감소된 27억 6천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에서는 8월 한 달간의 송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1월부터 8개월간 전체 송금액 규모가 오히려 작년보다 2.4% 늘어난 212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올해 초 BSP가 목표한 4% 증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필리핀으로 송금을 하는 주요 상대국으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싱가폴, 일본, 카타르, 카나다, 독일, 홍콩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동 지역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에서 송금된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8월 송금액이 감소하게 된 주 원인인 거죠. 한 나라의 경제를 전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필리핀은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필리피노 해외 노동자 OFW들의 본국 송금액 변동도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송금액의 규모가 필리핀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월간 통계에서는 그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경제 지표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 전망과 그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개인이 경제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흐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는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다음 소식은 오늘 필리핀 언론에서 갑자기 한국 소식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아마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필리핀 교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한 여성 필리피나에게 키스를 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이 젊은 여성과의 키스가 부적절했다는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한편에서는 이건 그냥 필리핀 문화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작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내용이 다시 필리핀 뉴스에 올라온 건데요. 발단은 대통령궁 전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의 발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해리 로케 대변인은 얼마 전에
내년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궁 대변인직에서 사임을 했었죠. 사임 후 필리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바로 이 서울 키스 스캔들을 거론한 겁니다.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대통령에게로 다가가서 그걸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실토를 했는데요.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해임이 됐을 거라는 것이 해리 로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필리핀 국내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행동을 변호했었죠. 당시로서는 대변인이라는 직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로케 전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대통령의 행동이 좀 지나쳤다는 의미죠. 이런 뉴스와 함께 오늘 또 다른 보도에서는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피아 카테아노 의원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이분은 여성 인권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제 상원 의원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난 후에 짧은 기자회견에서 바로 이 서울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키스 스캔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일을 필리핀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게 또 뉴스에 올라왔네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이 대통령 본인 자신에게는 물론 주변 정치인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 중간선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짧은 걸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참 유행이었었는데요. 바로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에 바로 이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마닐라에서 따가이 따위로 아기날도 하이웨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실랑이라는 동네가 있죠. 바로 이 실랑에 다음 주 10월 26일에 필리핀 최초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30에서 많게는 80%까지 할인이 된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더 고급 브랜드들은 이미 주요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샵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취급하게 되는 브랜드들은 사실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는 좀 아쉬웠던 아이템들이죠.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런 아울렛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니까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신랑에 들어설 아울렛에서는요. 와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와인뱅크, 피자 웨어하우스, 파스쿠치 같은 업체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오늘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기념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빈곤이 퇴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1년 365일 중에 하루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오늘 국제빈곤 퇴치의 날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히말라야 원정대 5명 대원의 시신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 네팔 정부와의 협조도 잘 이루어져서 시신 수습과 한국으로의 운구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마지막 귀환길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수요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